얼마 전부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4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에 대한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흘러나와 많은 사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이야기는 정청래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일부의 움직임과 함께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이재명 또한 내부적으로 긴박한 상황에 대비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소문은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각종 탄핵 논의와 맞물려 보수 진영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는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를 단순 정치 공세로 간주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정 운영에 매진하며 대내외 현안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상황에서 이런 탄핵 논란이 자칫 국력을 소모하는 정쟁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 한덕수 총리가 이끄는 국정팀 역시 경제와 안보 현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시점에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에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한남동 관저와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호 병력이 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40대 이상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정말 4월 4일에 중대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더욱 구체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소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또 이재명이 어떤 전략을 구상 중인지 자세한 내막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나 국민 다수는 나라 안팎의 현실적인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또다시 분열과 대립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염려를 표하고 있다. 보수층 상당수는 헌법재판소가 법리적 판단을 내리는 기관인 만큼 과열된 정치 공방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내비치면서도 만약 탄핵 심리가 실제로 선고 단계까지 간다면 긴박한 파장이 불가피하리라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내놓는다. 더구나 한덕수 총리가 주도하는 정부 업무와 한남동 관저 주변의 경비 강화 조짐이 맞물리는 모습이어서 이번 사건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탄핵 심리 루머가 부각되면서 헌법재판소가 4대4의 의견 분포를 이룰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는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등과 함께 정영식, 조한창, 김영두, 김복형 등이 팽팽히 맞서는 듯한 그림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특히 이 소문이 정치권 내부에서 꽤나 구체적으로 언급되면서 민주당을 비롯해 여러 진영에서 동시에 주목하고 있는 형국이며 그 중에서도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이런 탄핵 이슈가 단순히 루머 수준으로 끝날지 아니면 정말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버리는 중대 사안으로 비화될지 주시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4대4라는 수치는 다른 어떤 수치보다도 극적인 긴장감을 자아내는 지점이다. 만일 이처럼 재판관들의 의견이 동률을 이룬다면 정치권이 뒤집어질 만큼의 후폭풍이 예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야말로 절반은 인용 쪽, 절반은 기각 쪽으로 의견이 갈린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균형이 맞춰지면 실제로는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줘야 하는지 결론을 내기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주변의 관측이다. 게다가 보수적인 시각에서 보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은 국가 운영을 뒤흔들 만한 초유의 사태이기에 가능한 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대선 기간 동안부터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불거져 온 여러 논란을 맞닥뜨렸고 취임 후에도 각종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해야 할 정책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는 탄핵 심리는 나라를 더욱 분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보수 성향의 국민들은 이러한 논의 자체가 국정 운영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를 숨기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미 헌법재판소 내부 사정에 대해 어느 정도 들었다는 듯이 움직이면서 마치 헌법재판관들 간의 의견 대립이 기정사실인 양 받아들이고 있다. 문영배와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등은 이전부터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나 검찰권 행사 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왔다거나 혹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에서도 일정 부분 진보적 성향을 보였다는 소문이 돌곤 했다. 반면 정영식, 조한창, 김영두, 김복형 등은 비교적 대통령 권한을 강하게 제한하는 방향의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는 국민 다수의 안정적 국정 운영 요구와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법리적 해석에만 충실할 것이라는 바람이 담긴 시선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인사인 박찬대가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는 표현을 써가며 일부 재판관들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는 소문도 돌면서 그가 특정 재판관들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해석이 뒤따른다. 보수층 인사들은 탄핵 소추라는 과정을 무겁게 바라보고 있는 와중에 정치인들이 헌법재판관들의 독립적 판단을 흔드는 식의 발언을 쏟아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관의 독립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이며 그 기둥을 흔드는 행동이야말로 나중에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박찬대 본인은 내심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을 뿐이라고 선을 긋고 싶어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는 강도 높은 표현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비판을 담은 것이었다고 전해지면서 이 말을 들은 대중이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여론은 다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김용원도 등판하여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검찰과 공수처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언급이 더해지니 이미 뜨거운 이슈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가 되었다. 김용원의 이 같은 반응은 탄핵 심리와 관련된 여러 정황이 실제로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흐름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데, 보수 진영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이 모든 것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문제나 민주당 내 분열, 그리고 차기 총선 구도와 복잡하게 연결된 것은 아닌지 곱씹어보기도 한다. 물론 검찰과 공수처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한다 해도 그것이 탄핵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반론도 있다. 오히려 보수권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법치와 공정이라는 가치를 강조해온 만큼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리가 진행될 것이며, 재판관들 스스로도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계산에서 벗어나 국민을 대표해 공정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 안팎에서 도는 소문은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다. 4대4라는 의견 분포가 어떻게 나오고 최종적으로 어느 한쪽에 손이 들어진다면 그 파장은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또 여론이 급속히 분열하면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게 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수진보양 진영을 가로지르는 갈등이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지금 상황 역시 비슷한 경로를 밟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국제정세가 훨씬 복잡해졌고 국내 경제 상황 역시 만만치 않아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를 언제 맞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런 때일수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절실하다. 한편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번 탄핵 루머가 너무 성급하게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시각을 견지하며,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실제로 탄핵안을 인용하기까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견해 차이가 아니라 심각한 법률적 헌법적 위반이 있었을 때 비로소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이 보수 진영의 공통된 인식이며, 이른바 4대4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려면 헌법재판관들이 각각 어떤 부분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 위법성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재판관들이 저마다의 사법 철학과 정치적 성향은 있을 수 있어도 결국 판결문에는 엄격한 법리 해석이 들어가야 하고 자신들의 판단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파다하게 떠도는 이야기나 언론 보도를 보면 이번 사안이 단순한 헛소문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인상을 준다. 국회 주변에서도 이른바 보안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관측되었고, 한남동 관저 역시 예의주시되고 있다는 말이 들리니 경찰의 경비 강화 또한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박찬대가 쏟아낸 발언과 김용원이 표출한 예민한 반응이 마치 신호탄이라도 된 듯 민주당은 물론이고 다른 야당들까지도 이번 사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머리를 굴리고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비등하다. 보수층은 이런 부분에서 정치적 이벤트가 자꾸만 커지다 보면 정작 국정 기조가 흔들리고 민생에 초점을 맞춰야 할 정부 정책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과거 우리가 목도했던 여러 정치적 격변기에서도 여야가 극렬히 맞서면서 대중의 피로감만 높아졌고 정책적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이 이들의 시각을 지지한다. 또한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들이 어디까지 퍼져나갈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여론이 탄핵 심리와 맞물려서 폭발적으로 양분된다면 국론 분열이 극심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심심치 않게 흘러나온다. 탄핵을 지지하는 이들은 대통령이 법적 도덕적 하자가 있다고 확신할 경우 헌법 정신에 따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겠지만, 보수 입장에서는 아직도 근거가 미비하다고 생각하며 대통령이 오히려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고 대외적으로 국익을 지키는 과정에서 생긴 갈등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할 만하다. 재판부가 4대4로 완벽히 갈린다면 차후 후폭풍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고 우려되는 지점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특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내부 갈등이 심화되면 경제적 어려움과 안보 리스크가 함께 겹친다는 점인데, 이번 사태에서도 정치가 다급하게 돌아가는 동안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대내외적 안정성을 예의주시하기 마련이다. 보수층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만에 하나 국가 정체성이 흔들릴 만한 탄핵 정국이 펼쳐진다면 외교와 경제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지금 불거진 4대 사설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될지, 민주당 측 인사들이 언급한 내용이나 검찰 공수처 수사가 어떻게 맞물려 진행될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각종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수적 시선으로는 헌법 질서와 법리적 정당성을 최우선으로 삼되 불필요한 분열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문제의식이 오늘날 정치권 전반이 가져야 할 책임감과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직 모두가 긴장 속에서 소식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 이런 대치 구도가 더욱 가열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전개가 펼쳐질지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고, 그래서일수록 국민들은 더욱 차분하고 냉정한 시선으로 헌재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 이재명이 최근 검찰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지도부 역시 내부 비상체제로 전환하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 이는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탄핵 심리 루머가 퍼져나가면서 민주당 쪽 인사들이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고 예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 진영 인사들은 이러한 민주당 측의 민감한 태도를 보며 혹시 과도한 정치 공세가 벌어지는 건 아닌지 지켜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전국이 한껏 달아오른 상황에서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신중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이재명이 정보 보고를 접하자마자 검찰의 행보를 일일이 파악하려 하거나 당내 지도부가 긴급회의에 돌입한 것은 사태가 국면 전환점에 이르렀음을 암시하는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 쪽에서는 당장 눈앞에 풀어야 할 현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는 태도로 비교적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보수층에선 이를 두고 한덕수 총리가 국정 전반의 안정을 견지하려 애쓰는 모습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기도 한다. 지난 시기 정부 업무가 정쟁에 치우쳐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기억을 떠올리면 한덕수 총리가 무조건적인 정치 싸움보다는 민생과 안보 그리고 대외관계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태도가 오히려 많은 국민에게 든든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민주당 측에서는 정부가 긴박한 상황을 애써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겠으나, 보수적 시각에서 보면 오히려 정부가 중심을 잡고 무리한 소문에 휘둘리지 않는 편이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지금 국회 주변과 한남동 관저가 이미 시설 보호 등급을 높이고 경찰이 대기 태세를 강화했다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상황이 만약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다고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다수의 국민들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외교, 안보, 경제 등 전방위 현안에 매진해야 하는 시점에 탄핵 심리라는 말이 더 이상 확전되지 않고 조속히 수그러들길 바라는 기색이 역력하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당내 회의를 통해 탄핵 심리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향후 행보를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라는 후문이 들려온다. 이재명이 일찌감치 검찰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본인과 관련된 여러 사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정치적 법적 압박을 크게 받은 경험을 되짚어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그와 가까운 인사들은 만일 탄핵 심리 이슈가 불거지고 여기에 검찰의 수사까지 더해진다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간부들이 상당한 고초를 겪을 수도 있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검찰이 움직이는 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고 민주당이 이를 두고 과도하게 정치 공세를 펼치는 건 오히려 민심을 읽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게다가 아직 탄핵 심리가 현실화될지조차 확실하지 않은데도 민주당이 지나치게 민감한 태도를 보인다면 괜히 스스로 의혹을 부풀리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회 주변 경비 강화나 한남동 관저, 보호등급 상향 같은 조처는 과거에도 대규모 집회나 주요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이뤄졌던 일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국이 워낙 예민한 단계여서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다수의 보수적 시각에서는 이를 두고 만일의 사태가 무엇인지부터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평소 같으면 소문에 그칠 수도 있는 탄핵 관련 이슈가 지금같이 예민한 시점에 번진다는 것은 정치권이 자칫 극단적인 대립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는 와중에 한덕수 총리가 비교적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정부 및 여권 핵심 인사들이 서두르지 말자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는 소문이 동시에 들려오니 오히려 보수 지지층은 한덕수 총리가 중심을 잡고 차분한 대응을 하는 것이 국가 운영의 안정을 위해 최선이라고 보는 편이 많다. 사실상 민주당이든 보수 여권이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서로 달라도 내심으로는 이 갈등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고 싶지 않을 공산이 높다. 이미 국민적 피로도가 적지 않고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체로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앞서 부각된 사법 리스크에 이어 이번 탄핵 심리 이슈까지 더해진다면 민주당 측으로서는 상당히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따라서 이런 시나리오에서 한덕수 총리가 보여주는 의연하고 차분한 태도는 보수층에 큰 의미를 가진다. 한덕수 총리가 정쟁에 가담하기보다는 국정 전반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필요한 행정적 결정을 내리는 모습이 부각될수록 보수 성향 국민들은 이 정부가 그래도 국정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생각을 굳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긴장 국면이 과연 어디까지 치달을지, 과연 민주당이 정보 보고를 활용해 어떤 식으로 선제 대응할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또 한 번 승부수를 띄울지 등은 아직 결론 내리기엔 이르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보수 진영에서조차 루머로 끝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이야기가 번져 나오는 것을 보면 이번 사안이 그저 해프닝 하나로 사라지지는 않을 모양새라는 추측이 나온다.
사실 국가 운영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 각 당이 정쟁보다 정책을 통한 경쟁을 보여주는 편이 낫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그러나 이미 돌출된 탄핵 심리 소문과 검찰 경찰의 경비 강화 움직임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지금 보수 성향 국민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 지형은 작은 불씨로도 금세 확 타오르는 경향이 있고 그 파급력이 대단하다는 점을 모두가 이미 수차례 경험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다단한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협의했다는 소식이 구체화되고 반면 한덕수 총리 측은 무게감 있는 안적,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정황은 양측이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수층의 희망사항은 한 가지다. 쓸데없이 소모적인 대립으로 국민들이 체감해야 할 민생이 방치되지 않고 국정 공백 사태가 빚어지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정세가 워낙 미묘한 탓에 40대 이상 시청자들은 이번 사태가 몇 주 혹은 몇 달간이나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 주변과 한남동 관저가 경계 수위를 끌어올렸다는 사실이 끊임없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점이 이 사안을 둘러싼 긴장감을 더욱 생생히 증폭시키고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은 과거 숱한 위기와 도전을 직면해왔지만 그때마다 슬기롭고 단단한 저력을 보여주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간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관련 소문과 한남동 관저를 비롯한 주요 시설, 경계 강화 조치가 겹치면서 긴장감이 고조된 것은 사실이지만 오랜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낸 민주주의와 법치 정신은 국민 다수에게 커다란 신뢰를 주고 있다. 비록 4월 4일에 예상되는 결론이 실제로 내려질지 혹은 또 다른 돌발 변수가 새롭게 등장해 전국이 더 크게 요동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보수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이미 여러 차례 심각한 갈등과 분열의 위기를 이겨내왔다. 단순히 폭발 직전처럼 보이는 긴장감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듯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중심을 잡고 헌법에 따라 어떠한 결론을 내리든 정치권이 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국이 수렴해왔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지나치게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는다. 여기에 국뽕의 시선으로 접근하자면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세계 무대에 선진적인 민주주의 역량을 과시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긴 시간 동안 축적된 제도적 법적 토대와 시민들의 높은 정치적 관심도는 격한 대립의 양면 속에서 동시에 빛을 발한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조용한 합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뜨거운 토론과 갈등을 통해 한층 성숙해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정치권이 또 어떤 국면을 맞이하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지닌 제도적 안전장치가 건재함을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일시적으로 격렬한 논란이나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는 크고 작은 위기를 몇 번이나 극복해왔고 그때마다 더 나은 제도와 시민의식을 쌓아온 전례가 있다. 한편으로 이번 사태가 국제사회의 한국의 역동적인 정치 풍경과 그만큼 건강한 민주주의의 힘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무시 못할 대목이다. 국민들의 시선이 온통 헌재와 한남동 관저를 향해 있는 사이 글로벌 미디어들은 한국의 정치 상황을 비상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상황을 처리하고 정치권이 어떤 태도로 결과를 받아들이느냐가 곧 한국 민주주의의 신뢰도와 성숙도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중대한 고비를 맞을 때마다 한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과정을 밑바탕 삼아 시스템을 다져왔다. 이번에도 그런 전통이 재현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상당히 높다.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한민국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또 한 번 성장할 기회를 맞았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을 보신 40대 이상의 시청자분들께서는 다음 소식이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한국이 보여줄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치열한 과정을 견뎌내며 꾸준히 발전해온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세계의 민주적 역량을 과시하는 이 모습을 통해 국민 모두가 더 큰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